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전일 해외 증시, 특히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좀 견조한 상승, 비교적 큰 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증시 오전에 시가 갭을 띄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죠. 네. 그런 의미에서 국내 증시 시초가부터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미 증시가 이제 5차 추경에 대한 기대감과 테슬라 등 빅테크 기업들의 강한 반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텔발 악재가 곧 삼성전자와 TSMC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노무라 증권 보고서에 힘입어서 삼성전자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간 이런 삼각 수렴을 했던 삼성전자가 돌파갭이 나오면서 200조가 넘는 회사에 5.4%나 되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피 지수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었고, 삼성전자 하나로 들어온 프로그램 매수 자체가 430만 주에 달하면서 삼성전자가 6만원 근처까지 상승하는 쾌거를 좀 보였던 시장입니다. 말 그대로 삼성전자의 상승으로 인해서 삼성전기라든지 SDI라든지 삼성전자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과 반도체 IT 섹터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하루고요. 이런 부분이 부단 삼성전자 이슈로만 볼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지속적인 이 돈을 찍어내는 양적 완화로 인한 달러 인덱스의 약세로 인해서 원화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한 번 미국이 5차 추경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한 번 더 달러 추가 약세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국내 증시로의 외국인 수급 유입을 점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차 추경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달러 약세, 워낙 강세가 진행이 된다면 여전히 수출주 위주로의 수급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삼성전자와 TSMC가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조금 아쉬운 게 SK 하이닉스 부분에서 조금 많이 못 미친 부분이 좀 굉장히 많이 아쉬운 부분이 남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 또한 파운드리와 비메모리 섹터를 복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시장에서 많이 무시를 하고 있는 거고, 이쪽 안에서 매해 10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자회사들을 보유하면서 끌고 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은 추후에 분명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 기존에 저와 저희 회원님들 같이 SK 하이닉스를 매수를 해서 10% 넘는 수익을 내고 다시 들어가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지만, 결국 수급 논리 때문에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못 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시간이 지난다면 그 수급 논리를 이겨낼 실적과 반도체 업황의 모멘텀이 분명히 하이닉스 또한 강하게 들어 올릴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너무 우려나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좀 느린 것 뿐이지 갈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리고 유동성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키 맞추기도 해야 되고요. 하이닉스를 보면 굉장히 싸요. 사실은 삼성전자도 글로벌로 보면은 싸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자체도 굉장히 싸다, 저평가다 라고 말하고 있고, 당연히 하이닉스도 저평가다, 싸다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반도체 종목 중에 못 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단 오늘 시장을 보면 큰 폭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 수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즉 쏠림이 굉장히 심화됐다라고 보여지고, IT 섹터 수출주는 단연 삼성전자로의 돈이 다 쏠렸고, 플러스 알파가 신풍제약으로 엄청난 돈이 몰렸어요. 시장에서 코스피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신풍제약, 한미사이언스, 제넥신 이렇게 돈이 몰렸지, 그 외 종목들은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시장에 수급이 쏠리는 섹터만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어떻게 보면은 기관 수급주,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 혹은 시황이 좋은 종목, 테마주, 뭐 그런 게 없다라면 굉장히 시장에서 또 무시당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라고 보여지네요. 소외당하면 그 종목을 잘 가지 못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뭐 또 종목이 질질 끌려다니게 되면 굉장히 좀 지루하고 어렵고 답답한 시장이 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난주에도 약간 그런 모습이 보이더니 이번 주에도 그런 모습이 쭉 보이는 게, 거의 대부분 신고가를 치는 종목 위주로 수급이 계속 몰려가고 있어서 참 어쩔 수 없이 신고가를 치고 강한 종목으로의 매매와 스윙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코스닥은 오늘 장 후반 지수가 급락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제약바이오를 급격하게 끌어올렸어요. 대략 800억 정도를 바닥에서 쓸어 담으면서 좀 올려준 점이 어떻게 보면 지수의 하방을 좀 지지해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관은 반대로 IT 반도체를 샀기 때문에 오늘 IT 반도체 섹터에서도 가는 종목이 있고 가지 못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관이 개입한 섹터는 같고 개입하지 않은 종목은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약간의 수급 논리가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잘 체크해서 시장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관련 치료제 종목들 보시면 지금 시장을 면밀히 보면 올라가는 종목이 무언가요? 네,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핫합니다. 글로벌적으로도 모더나, 화이자, 시노팜, 뭐 아스트라, 갑자기 뒤가 생각이 안 나네요. 랑 뭐 국내는 제넥신, SK 사이언스, 네, 뭐 이 정도 의 흐름이 계속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거는 치료제보단 백신 종목들의 퍼포먼스가 훨씬 좋다라는 점과, CMO 쪽이 또 굉장히 좋아요. 뭐 매매는 제대로 못했지만 바이넥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신풍제약은 뭐 이따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어제 이제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던 VR, AR 관련된 종목이 장 초반 뭐 강세 이후에 신풍제약의 쇼크로 인해서, 네, 그 5호장에 전부 다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전부 다 박살이 나버렸고, 뭐 급등주 상한가 치고 갔던 종목들 굉장히 조금 힘든 모습이 있어서 요새는 변동성이 너무나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관련해서 국유화 이슈가 터지며, 네,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 항공이 좀 급등한 모습이었죠. 네, 일단은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내일 하루 더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추후에 이게 얼마나 큰 다시 테마를 만들지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유화 이슈라 조금 봐볼 만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은 장 후반에 한미 미사일 지침 고체연료 사용 제한 완전 해제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이게 관련이라고 보긴 그렇지만 비추르테크, 한양 ENG 등이 시간에 좀 강세로 좀 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어제 쪽, 네, 어제 쪽 이 관심 종목들 있죠. 사실 IM까지 해서 이 부분, 이 종목들, 네, 저는 오늘 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보진 않고, 네, 이 종목들이 추후 움직임을 어떻게 가지는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우선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시장 볼게요. 시장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종합을 한번 놓고 보면, 이게 상승 종목 수는 300개인데 하락 종목 수가 500개, 600개. 근데 시장은 1.8%, 거의 1%대 상승. 이게 조금 안 맞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시장이 뭐 겉으로는 좋아 보였지만 상당히 좋게만 느껴지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이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아래에 있다라는 거는 네, 그래도 증시에는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여주고, 삼성전자의 오늘 이 상승 갭 자체는 굉장히 좀 크게 나왔죠. 급진갭이라고도 하는데 내일 한 번 더 올라가면 저항을 맞는 자리라 내일장은 또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또 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내일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하이닉스는 왜 이렇게 이 기관이나 외국계에서 왜 이렇게 팔아대는지, 근데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여주고, 설사 이런 종목이 이 하단을 깨더라도 이런 종목을 손절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시가총액 60조에 네, 영업이익 올해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연간 영업이익을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5조 8천억 10조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 보면 저평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저는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 가지고 있다면 홀딩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자, 오늘 뭐 삼성전자가 좋았던 게 아니라 삼성전기 또한 굉장히 좀 좋았어요. 최근에 수급이 좋은 상태에서 뭐 며칠 조정을 받고 또 올라왔는데 거의 신고가 구간까지 올라와 있네요. 지금의 수급과 시장의 유동성이라면 이 구간에서의 고점을 넘겨버릴 수도 있고 신고가로 갈 수도 있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LG 이노텍을 보면은 사실 뭐 LG 이노텍이 뭐 크게 기업의 펀더멘탈이 뭐 크게 좋아지고 뭐 그런 부분은 많이 없어요. 네, 나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많이 없는데 직전 고점을 넘겨버리는 이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기 쪽도 충분히 가능한 모습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신풍제약을 좀 오늘 보죠. 신풍제약 사실 조금 오늘 종목 선택을 뭐 만약에 내가 신풍제약 우를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뭐 조심스럽게 해보네요. 왜냐면 전일 신풍제약은 하한가에 들어갔고 신풍제약우는 장 막판에 이거를 돌려 세웠기 때문에 신풍제약보다는 우가 더 강했다라는 점을 봤어야 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시장의 대장주는 거래대금과 상승률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저는 거래대금의 표를 준 거고 거래대금을 선택한 매매를 한 게 신풍제약에 대한 매매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오늘 어려운 매매를 한 것 같아요. 장 초반에 매매는 뭐 5% 이상 최저점에서 회원님들하고 같이 잡아서 최고점에 팔았기 때문에 장 초반 매매는 나쁘지는 않았어요. 장 초반 매매는 나쁘지 않았고요. 어찌됐건 최저점에 다 매도를 하고 여기에서 물렸는데 점심 먹고 차 한잔하고 장을 안 본 사이에 무너져서 이거를 뭐 추가 매수는 못했습니다. 시장 돌아가는 모습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주도주는 죽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회원님들하고 이제 매도가는 저희가 이제 매수가 자체가 69,000원대니까 68,000원의 일부, 그 다음에 나머지는 75,000원 이렇게 매도를 치고 나왔는데, 5장 매매는 굉장히 좀 아쉽고 좀 뭐라 해야 될까, 약간은 조금 실패된 매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6,300원 구간을 매수 구간으로, 63,000원 구간을 매수 구간으로 잡아놨는데 너무나 하락이 빨랐어요. 55,000원까지 빠지는 이 강도가 굉장히 강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구간에 손절도 많이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일장도 변동성이 클 걸로 생각을 하고, 일단은 내일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해볼 생각이에요. 보긴 볼 건데 이미 하루에
마이너스 20 몇 프로죠? 25%까지 뺐다가 이거를 장중에 플러스 5%까지 또 올렸으면 30%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30% 반등을 만들었어요. 그럼 한바탕 설거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럼 내일장 얘가 만약에 이렇게 올리면 좋은데 이렇게 올리는 척 하다가 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일장은 확인하고 매매를 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밀어버리면 이런 구간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하는 구간까지 밀릴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의 강도 또한 제가 생각했던 예상 범위치를 넘어가는 하락이 나올 정도로 이 종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비이성적인 상승을 했고 비이성적인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열어놓고 한번 대응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제가 만약에 바로 반등을 안 하고 떨어진다면 이런 구간까지도 열어놓고 한번 보려고 생각을 해요. 52,000원까지 거의 이 구간까지 내려왔다라는 거는 와, 하락의 강도가 어마무시하게 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부디 이제 신풍제약에서 크게 오늘 손실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낙주 매매가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서 신신제약도 반등했는데 얘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 랩지노믹스 믿고 수제텍. 랩지노믹스는 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이 아래 구간에서 좀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엑세스바이오를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고요. FDA의 진단 키트 신규 허가를 받으면서 엄청 강하게 돌파 나오고 이렇게 상승을 했죠. 랩지노믹스도 그게 아직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코 오늘 추가 상승 나왔는데 아직까지 좀 멈추지 않고 가고 있는 거, 상승 추세 유지 정도. 그리고 수젠텍 아주 좋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도 이슈를 만들면서 올라왔고 장중에 이제 이슈 보면서 회원님들하고 종목을 좀 봤었는데 이게 이제 돌파를 해야 돼요. 이거는 뭐 가장 좋은 거는 얘가 차라리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진이기는 것까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저는 좀 더 안전한 매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진단 키트 종목이고 고가놀이를 하다가 넘겨버릴 확률이 지금 높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넥신은 오늘 매매를 못했어요. 제넥신은 오늘 뭐 돌파가 나왔을 때, 이런 종목은 돌파가 나왔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112,000원 구간에서 미처 매매를 못했습니다. 112,000원 돌파할 때 들어가든지 뭐 돌파 이후에 눌릴 때 가야 되는데 이 구간에 다른 거를 좀 보고 있어서 매매를 못했고 돌파 나오면서 신고가 영역을 만들었죠. 일단은 이격도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제가 봤을 때 부담된 구간이다. 지금은 매매하기는 좀 부담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테스나는 이제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파인테크닉스 매수를 해서 오늘 손절을 조금 했습니다. 캔들을 좀 안 좋게 만들어서 일부 물량을 좀 줄였고요. 개인이 너무 따라 붙여서 안 가는지 좀 잘 못 가네요. 근데 폴더폰 이슈가 있어서 살아 있을 거다라고 보여주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뉴파워 플라즈마를 좀 끌어올리는 등 폴더폰 관련주들은 그 안에서 순환매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수급 매매로 이제 보고는 DB 하이텍을 매매를 했었고요. 이제 이런 종목들의 매매는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프로그램으로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었어요.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고
매매는 2번 정도 했는데 이 구간에서는 너무 빨리 팔아서 조금 뭐 제대로 많이 먹지는 못했고요. 여기에서는 돌파 매매입니다. 돌파 매매 정확히 32,300원 돌파할 때 들어가서 수급이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 매매고, 그 수급이 있는 종목이 밀렸을 때 수급이 1도 안 빠졌다면 이 빠짐이 시장의, 그러니까 이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로 빠졌다면 이런 종목은 매수를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거는 신고가 영역에서 매매를 하는 게 성공률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내일도 이 종목은 추가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 AD 테크놀로지 한번 보죠. AD 테크놀로지는 눌림으로 좀 잡고 종가에 좀 일부 차익을 하고 좀 넘어갑니다. 지금 테스나와 비슷한 흐름인데, 일단 내일장 뭐 잠시 눌렸다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5일선과 이격이 있어요. 5일선과의 이격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밀렸다 갈 수도 있어서 뭐 밀리는 거 구간을 한번 체크를 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P&E 솔루션 괜찮고, 삼천리 자전거 관심으로 갖고 있는데 매매는 사실 오늘 하지는 못했습니다. 매매는 하지 못하고 5일선을 타고 갈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뭐 우상향 종목의 실적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밀렸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무방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저희는 이제 텔콘, 텔콘 제약을 좀 매매를 했는데 여기에서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8,050원 여기서 들어가서 회원님들한테는 이제 잘 못 가기 때문에 위에서 팔라고 했다가 시장 밀릴 때 그냥 두라고 했더니 KPM 테크, 즉 얘네가 투자한 휴머니젠이라는 회사에서 또 이슈가 터지면서, 그러니까 이거죠. KPM 테크, 텔콘, 코로나 후원 임상, 이 이슈가 터지면서 좀 올라왔던 게 이제 종목에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을 좀 주었다 정도로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량 매도를 좀 했습니다. 같이 올라오면서 텔코는 미리 잡았던 거고, 얘 쪽으로 좀 올라오길래 KPM 테크를 잡아서 좀 매매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는 백신을 좀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이큐어가 뭐 마지막 남은 백신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큐어, 그러니까 중국의 시노팜이 또 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노팜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 터질 수 있다. 그 나올 때 매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이티테크 이노와이어스 괜찮고, 넥슨GT, PNT. 넥슨GT는 오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님들한테 제대로 언급을 못 드렸어요. 신풍제약을 저희가 매매를 들어가느라고 이거를 제대로 못했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고, 지금은 좀 구간이 너무 높아서 좀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넬자, PNT 수급이 오늘 굉장히 좋게, 최근에 기관의 연속적인 수급이 좋은 상태에서 지금 신고가를 돌파를 하려고 해요. 시가총액 3천억 기업에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한 뭐 실적주로 봐야 될 것 같고, 작년에 실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를 하면 이 기저효과가 상당할 수밖에 없는 회사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전에 뭐 이런 종목 안에서 뭐 놀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장 시장 뭐 장초에 이제 다소 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너무나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하고요. 뭐 일정으로는 WHO 일정이 하나 있죠, 일본 쪽. 그래서 얘네들 뭐 단기 반등 정도, 한일 관련
테마의 단기 반등 정도 뭐 내일 예상이 되는 정도로 좀 예상이 되네요.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